오늘 그냥 전력기기와 화장품과 음식료를 그냥 샀다.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다. 해서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대한 습관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없다. 그것도 우리 인생이 없다.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몽당님 오늘 머리를 하셨네요? 네, 주말에 잘랐어요. 어. 염색도 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장이 왜 이래요? 장의 색깔이 갑자기 바뀌네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오전부터 장의 색깔이 딱 방향성이 바뀌더니 하루 종일 같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크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주는 제자리를 지켜주면서 지수는 또 2800을 뚫어냈고요. 그다음 현재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이런 쪽에서 매기가 한번 쫙 빠졌어요. 그리고 반대로 올라간 섹터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팩트니까 결과값은 나온 거고요. 이 결과값을 며칠 동안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7월 초부터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냐, 아니면 개별적인 하루 이틀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7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보죠. 2804예요. 이 값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제자리를 해준 상태에서 여기 매기가 들어갔네요. 세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이 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셀트리온이 5%,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최소가 2%. 안 움직이던 2차전지 대형주랑 안 움직이던 제약바이오 대형주의 매기가 들어갔고, 딱 그 반대쪽이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에서 빠져나가고 일로 들어가는 첫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의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편이 아니에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600억대 정도 매도, 코스닥은 100억대 매수, 기관은 코스피는 500억대 매수, 코스닥을 1100억대 매수 해서 전체 에너지는 크게 돈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변동률은 굉장히 센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최근 몇 개월간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수출하는 기업이나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업 쪽의 주가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전까지는 여기가 올리고 여기가 반대로 올랐다면 전체적으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게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2차전지나 바이오 움직임이 좋았는데 0.8% 정도 일단 상승했네요. 다중바닥 완성형 하는지 체크해볼 단계네요. 코스피는 기조대로 가고 있습니다. 큰 종목들 보죠. 삼성전자 제자리 걸음에도 양성 제자리 지켜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엔솔이 오랜만에 6%. 이렇게 보면은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거의 최저가 쪽에서 반등 에너지가 일부 나온 거죠. 다음 단계는 이 에너지가 만약에 연속성을 띈다면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 초록의 61선이 플랫해지고 121선은 여전히 흘러내리고 하면서 둘 선 사이의 간격이 이격도를 좁혀 들어가야 돼요. 이런 자리처럼 이 정도의 에너지에 확인이 안 되면 하락 추세 속에서 등락에 멈출 수가 있으니까 추적을 해보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이쪽도 한 3%대 빠졌네요. 시장에서 반도체나 자동차가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 올라온 섹터는 안 좋았는데 딱 하고 뒤집어지는 날이었어요. 과연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연속성이 있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 내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일부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새로운 쪽에 대한 신규 편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7월 첫째 주부터 조금씩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 글로비스는 오늘 9% 강한 상승 가져갔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는 움직임이 제한된 반면 현대글로비스는 움직임이 좋았네요. 무상증자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는 바이오랑 2차전지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덩어리들, 한미약품 5%에, 한올바이오파마 6%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셀트리온에 요 에너지면은 그냥 바이오 업종에 돈이 다 들어가는 날이었다. 2차전지 업종에 돈이 들어가는 날이었다. 확연하게 보입니다. 거꾸로 뒤집었어요. 전력기기에서 9% 하락이 나오는 LS, 음식료에서 8% 하락, 전력기기에서 7%, 음식료, 신재생, 음식료 플러스 2차전지, 화장품, 음식료. 느껴지시죠? 벌써 요만큼만 봐도 시장을 이끌던 섹터에서 차익이 나온 것 같아요. 뒤집었을 때 잘 안 보이던 애들이 보였고,
음전을 했을 때 원래 좋아했던 애들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접목시키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는 많이 아픈 날이었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바이오 큰 거나 2차전지는 갖고 있지만 오늘의 상승률로는 내 하락폭이 채워지진 않고, 먹었던 거에서 9% 10% 빠지니까 계좌는 또 쪼그라들고,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는 압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결론은 연속성을 체크해야 된다. 거래대금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AI용 동박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상승. 오늘의 특징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하나의 섹터에 꽂혔어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페트론 오늘 18%. 양선의 기울기가 엄청나죠. 역사적 신고가 뚫고 이 자리였어요. 45,500원이 뚫리고 이틀 만에 5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 아니면 비만 치료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제약바이오 안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오늘은 큰 것까지 갔다. 삼성전자의 CXL 인프라 구축 소식 나오면서 반도체 안에서 CXL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셀트리온, 그 정도네요. 잘 갔던 애들이 하루 낙폭 컸다, 반등하든 아니면 추세적인 움직임을 하방으로 이제 그려가든 관찰해야 된다. 자, 탑30입니다. 상한가 첫 번째가 인벤티지 랩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비만치료제 국내에서 예전부터 삭센다 이런 거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새로운 약들이 들어오는 딱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필두로 국내에 비만치료제 관련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 다음 삭센다의 유통을 담당했던 블루엠텍, 펩트론, 비만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대봉LS, 그쪽과 유통 라인이나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한독, 비만치료제. 느낌이, 야, 이거 만약에 1대1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화장품 에너지가 빠지고 비만치료제 에너지에 들어오나? 전력기기 에너지가 빠지고 2차전지가 들어오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날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주도 섹터는 함부로 숏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락폭이 워낙에 다 같이 나와서 눈에 진짜 많이 띄는데요. 가격 조정 이후로는 기간 조정에 대한 느낌도 나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쪽의 안정화를 한번 체크해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쪽이 새롭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다수의 비만 치료제 라인이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 조그마네요. 램테크놀로지, 오킨스전자, 엑시콘 이런 애들은 CXL 같은 반도체 쪽 소식 때문에 움직이는 섹터고요. 웨이브 일렉트로 이런 애들 방산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강해지고 있는 조그만 종목이고요. 오스코텍 하면은 유한양행과의 협력관계. 현재 유한양행은 이벤트를 한 8월경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시장이 던지고 있는 상태. 그 기대감으로 상승률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사적 신고가는 요 앞인데요. 이 상승률이 신약 개발주들이 보통은 갑자기 기술 수출이 나오거나 이러면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유한양행은 현재 수급이 개인이 워낙에 좋아하는 종목인가 봐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바로 밑에 와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기대감이 작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8월 달에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노출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때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서는 단연코 글로비스의 모습이 좀 눈에 보이고, 그 정도의 날이네요. 지금까지 연속성으로 2차전지나 바이오가 쭉 강해져서 올라온 적은 없어요. 오늘처럼 강해진 적은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연속성 체크한다? 하나. 두 번째, 연속성이 안 나오면 오늘 시장 에너지가 하락을 이끌었던 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런 생각으로 시소에 대한 힘을 느껴야 돼요. 지금 오랫동안 안 움직였던 섹터의 힘이 연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고민 한번 해봐야 될 자리가 된 거고, 연속성이 떨어지고 단발성이었느냐, 주도주의 반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전력기기와 화장품과 음식료를 그냥 샀다. 그냥 많이 떨어져 보여서.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깨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게 그 업종의 꼭지든 지수의 꼭지든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도 오늘처럼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다 해서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포지션이 취해서,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물타기에 대한 습관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물량이 커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인하고 대응하고 기준이 되는, 물타기는 우리 인생에 없다. 그쵸? 한 방에 사는 것도 우리 인생에 없다. 몰빵도 우리 인생에 없다.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해놓으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가이드가 잡히는 거죠. 저도 주도 섹터 좋아해요.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하루 종일 봤는데
반등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 편히 갖고 있던 날이었고 내일부터 명속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 정도의 7월 1일이었습니다. 후반기의 첫날을 아주 화려하게 시장이 만들어졌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쪽에서 거기를 톡 하고 던졌어요. 자, 내일은 연속성 체크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됐나요? 다른 뭐 공지사항 있어요? 아니요. 공지사항 없어요? 없습니다. 네. 강연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강연회는 많은 어.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마감이라 이제 포화 상태고 아. 저희는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 계속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강연회 잘 되겠어요. 잘 준비해서 재밌는 강연회 하자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외국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여기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